2020년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에 올랐을 때 수상 소감을 밝혔던 이 사람. 2022년 칸 영화제에선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이 특별한 감사의 뜻을 표한 인물. 바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데모로 불리는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이죠. CJ 이재현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은 대중적인 노출이 거의 없어서 은둔형 경영자로 불리지만요. CJ E&M을 주축으로 그룹의 문화 사업을 이끌면서 K컬처 열풍을 만든 1등 공신으로 꼽힙니다. K콘을 한류의 상징으로 이끌어냈고요. 기생충, 헤어질 결심, 최근에 패스트 라이브즈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 영화의 투자 및 제작, 배급을 총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엔터 산업을 움직이는 파워 인맥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미경 부회장이 파티를 열었다면 마치 시상식처럼 유명 배우, 감독, 제작자들이 모여든다고 하죠. 때문에 미국 대중문화지 할리우드 리포터는 글로벌 투자 시장과 한국 영화인들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이미경 부회장이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베니티 페어는 할리우드를 움직이는 비저너리로 이미경 부회장을 선정하면서 한류의 비밀병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K 콘텐츠를 꽃피웠던 CJ그룹의 문화사업, 요즘 그닥 상황이 좋지 못하죠. 2023년 CJ E&M은 미디어 플랫폼과 영화, 드라마 사업의 부진으로 적자를 기록했고요. 특히 작년부터 CJ E&M이 투자, 배급한 영화들은 모두 흥행에 실패, 손익분기점을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2014년 1분기 들어 눈물의 여왕 같은 드라마 히트작 등에 힘입어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콘텐츠 명가 CJ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CJ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문화 창조 기업의 위상을 더 키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K컬처의 대목, CJ 이미경 부회장이 그리는 미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은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장녀로 미국과 중국 등에서 유학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았다고 하죠. 하버드대 대학원을 다녔을 당시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하루 종일 여러 편의 영화를 보면서 언젠간 멋진 콘텐츠로 한국을 알리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1995년 이미경 부회장은 미국 드림웍스에 투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화사업에 뛰어듭니다. 당시 식품기업이었던 제일제당을 글로벌 문화기업으로 키우겠다, 이게 동생인 이재현 회장의 비전이었고요. 그 야망을 실무 최전선에서 구체화하고 실현한 게 이미경 부회장이었는데요. 이 부회장의 행보는 일반적인 재벌 오너와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자본만 되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직접 영화 현장을 발로 뛰며 실력 있는 신인 감독을 발굴하고 제작과 책임 프로듀서로도 참여를 한 건데요. 박찬욱, 김지훈, 류승환 감독 등과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됐고요. 데뷔작의 흥행 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봉준호 감독이 차기작 살인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미경 부회장의 안목 덕분입니다.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뚝심 있게 영화 산업에 투자해온 CJ그룹은 2010년대 들어 영화, 명량, 베테랑 등이 1000만 영화에 등극하면서 한국 영화 전성기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경 부회장 뜻하지 않은 부침을 겪기도 했죠. 박근혜 정부 시절엔 영화 광해, 변호인 등을 제작, 투자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2014년에 쫓기듯이 미국으로 가게 된 건데요. 미국에 머무는 동안 이미경 부회장은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했습니다. K 콘텐츠와 한국 영화인을 글로벌에 알리는 매치메이커, 영업사원 역할을 한 건데요. 한국에 이런 좋은 감독, 멋진 시나리오가 있어요. 한국에 이런 작품을 리메이크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마쿠에서 영업을 이어간 결과 영화 달콤한 인생이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되기도 했고요. 많은 국내 영화인들의 글로벌 진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은 평소에도 문화산업의 본질은 피플 비즈니스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하는데요. 사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 신뢰 관계야말로 문화사업을 구축하는 핵심이라고 본 거죠. 때문에 엔터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 가장 공을 들인 게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거였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다양한 관계자들을 초대해 주기적인 파티를 열고 네트워크를 넓혔다고 하죠.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경 부회장에 대해 영화와 예술에 대한 열정과 지식이 엄청나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솔직한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말합니다. 이미경 부회장의 막강 인맥이 강력한 한방을 날린 게 기생충의 아카데미 홍보 작전인데요. 아카데미상을 거머쥐려면 선거운동만큼이나 막대한 돈과 조직력, 인맥이 필요하다고 하죠.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 차원의 전담팀을 구성, 1년여간의 조직적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사전 홍보 비용에만 100억 원을 투입해 인지도를 확 끌어올렸고요. 엔터업계의 거물, 언론계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수차례 프라이빗 시사회를 열고 한국 음식을 나누면서 영화 기생충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게 한 건데요. 이런 전략적인 노력에 힘입어 기생충은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사관왕을 수상했죠. 칸 영화제에서도 전폭적인 지원과 홍보를 펼친 결과
CJ가 투자한 영화 헤어질 결심이 감독상, 영화 브로커의 배우 송강호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립니다. 물론 작품적인 가치가 가장 컸겠지만 이미경 부회장의 보이지 않는 마쿠 지원이 K컬처의 산실, CJ 위상에 큰 역할을 한 셈이죠. 그렇다면 글로벌 콘텐츠 기업을 향한 이미경 부회장의 다음 스텝은 뭘까? 바로 콘텐츠의 현지화를 통해 제2, 제3의 한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제시한 작품이 올해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인데요. 이미경 부회장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이 영화는 미나리를 제작한 미국 제작사와 협업, K무비의 새로운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완제품 형태의 한국 영화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기획부터 현지 제작사와 협업해서 더 큰 수익성을 올리고 아시아적인 정서를 서양 문화에 연결하겠다. 이게 이미경 부회장의 전략인데요. 향후 콘텐츠 현지화의 핵심 기지로 주목받는 게 2021년 인수한 미국의 대형 스튜디오 피프스 시즌입니다. 인수 금액만 9,300억 원, CJ E&M 역대 최대 규모의 M&A였는데요. 인수가 성사된 데에는 이미경 부회장과 피프스 시즌 CEO와의 오랜 네트워크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하죠. 이를 통해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콘텐츠 거점을 만들겠다는 이미경 부회장의 의지였는데요. 피프스 시즌의 성과 영 좋지 못했습니다. 헐리우드 파업 등의 영향으로 작년 3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너무 비싸게 인수를 결정한 거 아니냐, 잘못된 판단으로 그룹의 재무 부담만 커졌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반등의 기미가 보입니다. 2023년 4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일본 엔터기업 토오로부터 2,900억 원의 신규 투자도 유치했죠. 이를 통해 피프스 시즌을 한미일 3국의 역량을 모두 합친 글로벌 드림 스튜디오로 키우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과연 3국의 협업이 어떤 시너지를 낳을지 앞으로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을 향한 이미경 부회장의 비장의 무기, 거장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입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CJ E&M의 영화 라인업 그야말로 화려하죠. 올 하반기에는 천만 영화 베테랑으로 인연을 맺었던 류승환 감독의 베테랑2가 개봉합니다. 8월에 크랭크인하는 박찬욱 감독의 신작 도끼도 CJ E&M이 투자 배급할 예정입니다. 이미경 부회장은 공동경비구역 JSA부터 올드보이, 헤어질 결심 등 박찬욱 감독의 모든 작품을 투자 배급하면서 두터운 친분을 이어오고 있죠. 여기에 더한 또 하나의 기대작, 봉준호 감독의 차차기작인 애니메이션 영화 심해어입니다. 봉준호 감독 역시 살인의 추억부터 설국열차, 기생충까지 CJ와 함께 성공을 거둬왔기 때문에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신뢰가 남다르다고 하죠. 기생충에 이은 또 한 번의 신화를 쓸 거라는 기대감도 상당한데요. CJ E&M은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손익분기점을 넘은 영화가 한 편도 없죠. 특히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1, 2 시리즈, 김용하 감독의 더문 등 스타 감독의 작품들마저 흥행에 실패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는데요. 때문에 스타 감독에게 의지하면서 안정적인 흥행 공식만 추구하다 보니 뻔한 영화만 양산하고 있다. 이런 비판과 함께 CJ의 영화 전략에 새로운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거 영화 현장을 누비며 신인 감독들을 발굴했던 이미경 부회장. 그때의 초심으로 콘텐츠 명가의 위상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문화사업은 스마트폰처럼 편리한 제품의 개발 하나로 해외시장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긴 시간 동안 입체적으로 접근해 인내심 있게 성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미경 부회장은 20년의 적자에도 문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꿋꿋이 이어왔고요. 당장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는 좋은 작품, 실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며 K콘텐츠 명가를 키워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명 인사들과의 호화 파티를 즐기는 파티광이다. 막강한 자본으로 문화 권력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요. 이미경 부회장의 네트워크와 경험이 K컬처 세계화에 기여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텐데요. CJ와 이미경 부회장이 비축해온 남다른 경험과 유무형의 자산 가치가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나아가 가장 한국적인 작품으로 또다시 세계를 호령할 수 있을지, 이미경 부회장의 행보 기대해 보겠습니다.